기본서, 오늘은 요약집, 문제집은 20페이지 펴시고, 오늘 나와드린 프린트 있으시죠? 옆에다 놓고 외우면 돼요. 오늘 나와드린 프린트.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뭘 물어보냐면, 이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21번까지 있어요. 어디까지? 22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건 나올 가능성이 20% 정도 있어요. 20%. 그냥 가볍게 처리하고 가야 돼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에서 헤매버리면, 이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들거든. 그래서 여기서 법률행위의 종류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상대방,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보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동의, 철회 다 외웠던 거예요. 동의, 철회. 여기 오늘 나눠드린 거. 동의, 철회, 상계. 거기 한번 읽어보시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제한물권 포기, 지분 포기, 채무 면제. 거기서 이런 것들은 우리 외웠잖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재물포 가서 뭘 먹고 지포 먹고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게 상대방 있느냐 없느냐. 있는. 그리고 여기다가 권리를 이렇게 붙이면 오른쪽 형성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권 붙이면 무슨 권? 그럼 형성권은,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 행사하면, 며칠 후에 효력이 생긴다고,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쭉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형성권의 행사, 이런 것들은 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민법의 의사표시는 나는 취소하겠다라고 꼭 명시적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묵시적이어도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기.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의사표시는, 자, 두 번째 봐. 형성권의 행사는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이어야 돼. 근데 거기다가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밑줄 그으셔. 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침묵이다, 침묵은 아니다. 침묵과 다르다, 그 말이야. 묵시적 그랬더니 이것이 침묵인가 하지 말고,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묵시적이다, 밑줄 그으시고, 행위야, 행위. 행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라고 하는 형성권 행사할 때는, 이건 일방적으로 법률관계가 변동이 되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2번 조기에 X 이렇게 되어 있나? 그게 뭔 얘기냐면, 형성권 행사할 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다고, 못 붙인다고. 그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족이 없다 그런 말이. 그 다음에 여기서 동의할 때, 자,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동의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뒤에는 이렇게 있다 해버리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 유보했다든가, 제3자가 동의했다면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있다. 거기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유보, 동의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뒤에는 없다고 해야 돼. 항상 있다고 해버려야 돼. 그 머릿속에 외워놓는 거야. 유보, 동의 그러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동의는 임대차의 무단 양도에서 동의는 꼭 사전에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후에 해도 되는가, 이거 두 개 물어봐. 그래서 동의는 꼭 전에만, 후에도. 동의는 X 해놓고 후에도 이런 말이 나왔지?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쓰냐면, 후에도에다 밑줄 그으시고, 메모에 후에도에다 밑줄 그으시고, 임차권의 무단 양도시, 자, 후에도 해놓고, 임차권의 무단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를 묻는 것이야. 임대인의 동의.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의 무단 양도
전에만 해야 된다고 후에 해도 괜찮다고 그런 말들을 머릿속에 외워놔야 돼. 임차권의 무단 양도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후에도 괜찮다 이런 말들을. 자, 한번 외워본다. 유보 동의는 꼭 전에만 해야 돼. 후에도 있어. 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한다는 의사표현. 이 추인은 꼭 이 동의는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추인은 항상 후에 해야 돼. 후에 일정한 사실. 그래서 후에 모르고 알고 동그라미 쳐 후알추 꼭 후에 해야 된다 하시면 되고 추인할 때는 알고 해야 된다고 모르고 해도 된다고요. 알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렇게 주의하시면 돼. 추인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상계는 공제하자 그런 뜻인데 공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시험에 하나 나오는 게 동생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말이 나오면 동상 있어 없어요? 이렇게 해버려. 다시 한번 동생 항변권.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 상계하지 못한다. 거기서 한 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 5번에다가 뭐라고 되냐면 다시 한번 동상 없다. 나봐. 동상 없다 그 말이 뭔 얘기야? 그래, 동생 항변권에서 나온다 그 말이야. 상계는. 동생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 상계하지 못한다. 동생 항변권에서 나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형성권의 3번 형성권의 확답은 이제 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봐라. 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형성케 하거나 또는 소멸케 함으로 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법률로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안 써도 돼. 정함이 없으면 10년인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거래를 했다면 취소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고. 10년간. 그러면 상대방은 형성권자에게 형성권 행사 여부를 독촉해 볼 수 있는 최고를 하거든. 최고. 그래서 최고를 받은 형성권자의 확답이 도달주의냐 발신주의냐 물어본다고 이렇게. 우리 시험 한 문제에서. 그럼 형성권자의 확답은 오른쪽에 3번 봤더니 형성권자의 확답 나오면 동그라미 쳐고 확답은 발신주의를 취한다고 도달주의를 취한다고. 왜냐하면 이건 여기다가 형성권에다가 권 붙였으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놓으면 돼. 그래서 형성권자의 확답만 나오면 무슨 주의야? 도달주의. 프린트 보는 거야 지금 오늘. 도달주의를 취하고 다만 하나는 무채발 나오지? 그게 무채발이 무권대리 행위의 최고에 따른 추인의 확답이야 이게. 무채발이 무권대리 행위의 최고. 무채발이 무권대리 행위 최고. 최고에 대한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 여기는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무채발 그러면 그냥 이 말이구나.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추인을 할 텐데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을 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답을 다하고 최고한다고. 그때 이 확답은 발신주의라고요, 도달주의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발신주의고. 자, 여러분 확답은 전부 무슨 주의야? 확답만 나오면 도달주의야. 그런데 무권대리 행위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신주의. 그래서 에어보다 무채발. 그 다음에 5번째. 이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자, 효과가, 여러분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취소하면 상대방의 동의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동의 없어도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형성권 행사 효과에다가 1번 등기 없이도 앞에다가 동의 없이도 이렇게 꼭 써야 돼. 동의 없이도 이런 말들이. 동의 있어야 동의 없이도. 그러니까 나중에 취소, 이런 거 봐라. 취소하면 무효가 될 텐데, 소급해서 무효가 될 텐데, 무효가 되는 데에는 상대방의 동의 있어야 동의 없이도. 왜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 추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데에는 상대방의 동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습잖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있는 이고 단독이야, 단독. 그러니까 동의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지. 다시 한번 동의 없이도.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왜냐하면 즉시 효력이 생기니까 물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생기고 상대방이 동의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형성권 행사, 형성권자의 등청만 나오면 자, 요번에 형성권자의 등청. 형성권자의 등청 나오면 물청이요, 채청이야. 그래서 5번에 무효, 취소, 해제, 해지한 자의 등청이 뭐냐면 등기청구권이야. 등청이 뭐? 등기청구권. 그것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돼. 형성권자의 형성권 행사했을 때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그러면 무효 취소 해지하게 되면 이제 무효 취소 해제되면 무효 취소 해지한 자의 등청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무효 취소 해제만 나오면 부당이 되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이 생겨. 무효 취소 해제만 나오면 무슨 권? 여러분들은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항변권이 있다는 게 기계적으로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해서 우아래가 달라지면 관법지 없다 이렇게. 그래서 5번에 자 이거보다 등기 없이도 물청이다, 항변권이 있다, 관법지 있다. 그 다음에 이 관법지 없다. 그 다음에 형성권. 형성권과 비슷한 말이 밑에 다 같이 형성 판결. 형성 이런 말이 나오면 즉시 효력이 생기니까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그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에 형수님이 상경해서 취했다. 요거는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그러니까 이게 형이 뭐예요 여기서? 형성 판결 수가.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나 5년 온 사람이나 같아 와요. 수가 수용 아니야 수용. 상은 상속, 경은 경매, 취는 취소, 해는 이건 등기 없이도 한다. 이거 하나 외우는 마치잖아요, 것들이. 그 다음에 비교해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대. 그러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하지 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될 텐데 기한이익이 상실되려거든 의사표시 있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당연이라고 하면 헛공부해왔잖아 지금. 형성권이라고 하는 건 의사표시 해야 이렇게 생긴다고 해놓고는 젠장 여기서 당연히 하면 사람이요? 아 논리가 이렇게 와서 했는데 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때 거기 몇 번이냐면 그 비교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나오잖아. 그럼 형성이라고 말하는 의사표시 있어야 돼 없어도 돼? 형성 판결 나오면 천천히 해보자고. 형성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고 판결이 떨어지면 즉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도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의사표시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야. 형성 그 말은 다시 한번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유재석의 소포. 여러분들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외워본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여기다가 여기서 변형될 수 있는 거 다 외워놓으면 돼 공부가.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건 형성권이라 형성권은 동의 있어야 동의 없이도. 동의 없. 그래 파생되는 거 좀 외워봐. 그럼 거기 그 1번에 외워놓으면 5문제는 맞춰. 1번에 외워놓으면. 자 외워본다. 형성권은 의사표시 있어야 돼 없어도 돼? 형성 판결도 의사표시? 그럼 이제 외워본다.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없이도.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 없어도 효력이 생기고 형성 판결은 판결이 있으면 등기 없이도.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의사표시 있으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여기 쉬워. 상대방 없는은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인데 여기서 우리 이렇게 보자. 유재석의 소포는 여러분들 집에
유재석이 보낸 소포 집에 있어 없어? 없다에 없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유재석의 소포가 있을 리 없지. 다시 한다. 유재석의 소포는 없다. 그래서 없는 이렇게 운우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지포는 있어 없어? 쥐포요 지포요. 지포는 집에 있고 유재석이 보낸 소포는 집에 없고 그래서 없는 있는 이렇게 웃던 거예요. 자 이제 문제 간다. 20페이지. 20페이지의 유형 보자.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예의약 완결권의 행사는 이게 형성권의 행사라고 형성권의 행사. 예의약 완결권의 행사는 무슨 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 예약만 동그라미 쳐봐. 예약 빨간 것으로. 예약은 여러분들 매매 예약 배웠지? 그러니까 예약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 뒤에 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계약이에요. 계약. 예약은 계약이다고 단독행위다고. 근데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형성권의 행사예요. 이게 형성권의 행사니까 상대방 있는이지 있는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그 다음에 아까 유원 유재석 소포는 집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유원 해놓고 유 해놓고 없는 동그라미 없는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수권 행위는 대리권 수요 행위는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야. 문서에 써야 돼 안 써도 돼. 불요식행위. 그 다음에 교환은 우리 배웠잖아. 교환은 여기 교환은 낙채 쌍유 써버려. 이게 낙성계약. 교환은 여기 있는 채권계약은 낙성계약이고 채권 생기는 계약이므로 채권계약이고 편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이고 쌍무는 모두 유상계약. 낙채 쌍유. 그래서 교환은 요물계약 나오지? 틀렸잖아. 요물계약이. 교환은 낙성계약인데. 근데 요물계약에다가 오른쪽에 메모에 요물계약에다가 우리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게 4개 있잖아. 현상광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 현대, 계보. 현대 회사의 계보. 대물변제. 그리고 계는 계약금 계약. 그리고 보증금 계약. 이런 것들이 요물계약이다. 그 다음에 5번 처분행위다. 몇 줄 보시고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2개. 설정, 양도. 그리고 설량은 처분행위다. 이렇게 배웠죠. 설정, 양도는 처분행위다. 2개. 정답이 몇 번? 4번. 자, 문제 1번. 자,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쳐봐. 없는 그러니까 소포는 상대방 있어 없어? 그러니까 소포 그래서 없는 언론이에요. 유재석이 소포는 집에 없다. 없는. 2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한번 여보나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근데 거기는 합의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합의 동그라미 쳐놓고 합의는 항상 계약이에요. 계약. 합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합의는 단독행위라고 계약이라고 계약. 그 다음에 증여는 공짜로 재산권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상행위 맞아. 증여는 무상행위. 그 다음에 요물계약에 몇 개 있었지?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광고. 그 다음에 매매는 여기 매매는 여러분 낙채 쌍요 전부 유상계약이지. 정답이 몇 번? 2번 합의 해제 때문에 틀렸다. 02번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증여는 여기 증여는 계약이요 단독행위요. 1번이 정답이지. 나머지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하면 돼. 그 다음에 03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대리권 수요 행위는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야. 우리 시험에 요식행위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다 불요식행위예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이야 요물계약이요. 요물계약. 교환은 낙채 쌍유. 그래서 낙성계약은 여러분들 전부 낙성계약은 전부 불요식행위예요. 낙성계약은 전부 불요식행위라고. 그 다음에 해제는 단독행위나 합의해제는 단독행위라 계약이다. 계약이다. 증여는 단독행위야 계약이요. 그래서 5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04번 이제 여기서 우리 매매는
여기서 매매는 채권계약이고 이 채권계약은 여기 부담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담행위므로 나중에 약속만 지키면 되니까 부담행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없어도 된다고. 여기 물권계약은 처분행위니까 처분권이 있어야 되지만 부담행위는 약속만 지키면 되므로 처분권 없어도 된다. 그래서 자 04번에 1번 타인권리 매매계약이다. 타인권리 임대차 계약도 유효요 무효요? 유효 이렇게 그냥 소유권이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2번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맞지? 이 처분행위가 유효가 되려거든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3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면 추인 나왔네. 추인 소여 세여 그러니까 무권 소급하에다 밑줄 그죠. 소급해서 밑줄 그시고 밑줄 그시고 4개 외워야 돼. 자 메모해. 무권대리 계약 추인 무권대리 계약 추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한 매매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하나는 취소 그리고 취득쇼 이렇게 몇 개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외워본다. 무권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무권이 2개니까 하나만 외우면 되잖아. 무권토 취취해 이렇게 해제. 자 외운다. 무권토 취취해. 거기는 소구표 있어 없어? 있지. 그냥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 또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 뒤로 23페이지를 한번 넘겨봐. 한 장 넘겨보셔. 한 장 바로 2페이지 넘겨보면 번호가 23번이 보여요. 아니 프린트 한 장 넘겨봤더니 오늘 나라들이 보충교재 넘겨봤더니 23번 번호 보이나? 거기에 23번 왼쪽에 소구표 나와있지? 그리고 오른쪽에 다 같이 무권토 취취해. 이건 소구표 있어 없어? 이렇게 다 외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소구표 없는 거니까. 무권토 취취해. 무권이 뭐냐면 2개. 다 같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주인, 무권대리계약 추인 이렇게 외워놔야 된다고. 무권토 취취해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만 잘 외우면 100점 맞아버려. 3장만 외우면 100점 맞는데 그걸 못해? 뭐 스타일이 다르네.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04번 자 21페이지 문제 다시 본다. 자 21페이지 04번에 3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 동그라미 쳐놓고 하면 소여 세여 소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자 밑줄 그셔봐. 의무 부담행위 밑줄 그리고 설정 밑줄 그시고 메모해. 거기다가 설정 의무 설정 밑줄 그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설정 양도는 부담행위요 처분행위요 이렇게 외웁니다. 설량은 처분행위다 이렇게 설량. 틀렸지. 그 다음에 자 5번에 채권 양도 나왔지. 채권이 중요해 양도가 중요해. 양도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 형성권의 행사가 처분행위야. 또 이 처분행위의 대표적인 시험이 2가지가 있는데 설정도 되고 양도도 되고 또 하나 더 들어가면 뭐의 행사? 어디? 취소권 행사는 부담행위요 처분행위요? 또 가르쳐주면 꼭 손에 쥐어줘야 알아. 이행의 문제를 끝내버리는 게 처분행위요. 다시 한번 끝내버리는 거. 뭔가 남겨놓으면 부담행위고 끝내면 처분행위라고. 그러니까 취소권 행사는 뭔가 남겨놔서 끝내버렸어. 다 처분행위라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이거 본다. 형성권의 행사. 그러니까 여기에 면제 보여 안 보여? 끝내버렸잖아. 자 04번에 5번 받은 양도는 처분행위지.
그리고 면제는 부담행위요, 처분행위요. 왜? 끝내버렸으니까. 그럼 만약에 면제 대신에 제한물권 포기 나왔대. 그럼 무슨 행위? 처분행위. 어디 하나 더. 해제권 행사. 그럼 무슨 행위? 그래, 처분행위. 그래서 하나 더 외운다. 다시 한번. 설정 양도. 형성권 행사. 근데 우리 시험에 대부분 설정 양도만 물어보거든. 처분행위를 물어볼 때. 그러나 만약에 형성권 행사를 물어보면 이거 가지고 혼동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것도 처분행위다 하시면 돼. 자, 요번에 설정 양도, 형성권 행사. 이건 무슨 행위야? 처분행위. 해결됐나? 자, 그 다음에 05번에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가 끝나면 이제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 속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3요소가. 그 3요소가 당사자 하나는, 목적, 그리고 의사표시 3개를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여기서 이것들이 유효가 되려거든 오른쪽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 다음에 확가, 적타, 그리고 일치, 무효하자 이런 것들을 무슨 능력이라고 불러요? 효력요건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자, 5번에 1번 본다.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를 요구한다. 맞아? 이 3가지가 일반적 성립요건이다. 그런 얘기야. 둘째, 당사자가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맞아? 이거 3가지가 있으면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유효가 되려거든 갖춰야 될 요건은 효력요건이라고 불러. 그러므로 당사자가 술 잔뜩 마시고 했으면 성립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근데 여기에 의사능력이 없었지? 무효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려거든 일단 성립요건 3가지 갖춰야 돼, 적어도. 3가지. 당사자, 또 하나는 목적, 또 하나는 의사표시. 그러면 이 성립요건이 돼서 그게 유효가 되려거든 무슨 요건 갖춰야 되고? 효력요건에 당사자의 3개, 목적에서 4개, 의사표시에서 몇 개? 또 2개 하니까 또 이상해? 다시 3, 4위 전법, 다시 권의행, 확가적타, 일치무하자 이런 것도 효력요건이라고 하고, 효력요건이 결여되면, 자, 효력요건이 결여되면 무효가 되기도 하고 모도되기도 하고 취소 이렇게 되잖아. 효력요건이 봐라. 효력요건이 결여되면 무효 또는 모로가 취소. 다 알잖아, 이런 것들. 왜? 모르는 표정을 지어. 그럼 2번. 당사자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는 있다. 3번.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다. 우리 여기 봐라. 우리 배울 때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약, 승낙, 또 합치. 그런데 여기서 답이 내가 토지를 자네에게 2억에 팔겠다 했더니 우리 승낙을 했는데, 내가 2억에 팔겠다 청약을 했고 우리 승낙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1,000만 원 깎아주면 사겠다 그랬다고. 승낙을 했는데 청승이 합치요, 불합치요? 그러면 청승이 불합치되면 성립이요, 불성립이요? 그럼 불성립은 무효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3번 봐. 법률행위가 자 밑줄 그자 성립하지 않는 경우 밑줄고,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무효라고 불러, 불성립이라고 불러. 자, 불성립의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야지. 성립이 안 됐으니까. 이런 거 문제도 아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한 장 뒤에 한번 봐봐요. 오늘 나눠드린 거 뒤에. 요약도 했다 그러면 또 없으니까. 수험생 여러분, 한 장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왼쪽에 이 그림이 똑같이 있어. 왼쪽에. 당사자, 한번 읽어본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대리, 조건기한. 여기서 여러분들 밑에는 대리와 조건기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효력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효력요건.
이런 것들 다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우리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배웠어. 역삼각형으로 1층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2층이 무엇이 있어야 되고 3층은 4층은 대리 5층은 조건기한 이게 생각나? 그래서 이것이 이 계약이 잘 되면 확정유효가 되는데 여기서 하자가 없으면 확정유효이고 하자가 있으면 확정무효 아니면 불확정 하자가 있으면 불확정유효 또는 하자가 있으면 불확정무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서 1층, 2층, 3층에서 여기서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걸 일반 효력요건이라고 불러. 여기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걸 일반 효력요건. 그 다음에 4층에서 여기서를 무슨 요건이라고 불러? 여기서도 또 하자가 없어야지. 다시 한번 특별 효력요건. 조건에서도 3층까지는 일반 효력요건이라고 하고 4층, 5층은 그냥 강의할 때 특별 효력요건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똑같은 효력요건인데. 그럼 어디? 당사자에서는 몇 가지 여기 당사자에서는 3개가 이게 효력요건. 그럼 조건에서는 한번 읽어봅니다. 성취. 기한에서는 도래 나오잖아. 대리에서는 대리권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특별 효력요건이라고 부른다니까. 어디? 다시 한다. 목적의 확가적타는 목적의 확가적타는 일반 효력요건이야? 특별 효력요건이야? 그러면 여기 없는 대리와 조건에서는 효력요건을 특히 이거를 특별 효력요건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러므로 대리권의 존재는 효력요건인데 일반이야? 특별이야? 특별. 조건의 성취는 일반이요? 특별해? 그냥 4층, 5층을 특별하다고 한 것 뿐이라고 이런 것들이. 자, 읽어보자. 4번, 05번에 4번. 조건부 기한번은 우리가 층수를 봤을 때는 몇 층이야? 5층이지, 5층. 5층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는 특별 동그라미 쳐봐. 그냥 그것을 특별히 중요해? 그냥 효력요건이 중요해? 아니, 특별히 아니라 효력요건이 중요한 거지. 그냥 여기서도 다시 한번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이런 것들도 특별 효력요건이라고 하는데 그냥 효력요건이야, 그냥. 효력요건. 그 다음에 5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특별히 효력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효력요건. 자, 05번 해결됐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다음 중 효력요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래서 효력요건이 아닌 거. 그러면 여기 당사자에서는 3개, 여기 효력요건 당사자에서는 3개, 목적에서는 몇 개? 4개, 의사표시에서는 2개, 대리에서는 대리권의 존재, 조건에서는 조건의 성취 이런 것들 효력요건이라고 그러는 거지. 어디 1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여기 있잖아. 사회적 타당성 그냥 효력요건. 일치 동그라미 하자 없을 거 그러면 무슨 요건이야? 효력요건. 그 다음에 3번에 대리권의 존재 밑줄 무슨 요건? 효력요건. 그 다음에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무슨 요건? 효력요건. 그 다음에 5번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농취증이라고 하거든. 밑줄 그시고 처음 오신 분들 주의하시면 돼. 거기는 농취증은 이렇게 쓰면 돼. 등기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야. 등기 신청 단계. 농취증은 이렇게 쓰면 돼. 등기 언제 필요한 서류라고? 등기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다 하시면 돼. 그러므로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도 아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 5번 자체가 한 2번 나왔어 우리 시험에. 자, 07번 틀린 것은 계약금 계약은 무슨 낙성계약이요? 요물계약이요? 요물계약. 수권행위는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자, 채권행위는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경우 유효여 무효여. 채권행위는 부담행위니까 처분 권한 없어도 된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는 아까 동철이 가족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못 붙여. 원칙적으로 족이 안 붙인다 그 말이야. 조건 기한 붙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환은 낙채, 쌍유. 그러니까 성립될 때 낙성계약, 채권계약, 그 다음에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러니까 정답이 3번. 08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당사자에게 행위 능력이 없다. 여기 봐, 계약을 행위 능력이 없다 그 말은 계약은 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행위 능력이 없어도 계약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 행위 능력은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그러니까 이해하면 효력 요건이야.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면 효력 요건 따지지도 않아. 아까 계약이 불성립이면 무슨 뭐 권리 능력이 있느냐, 의사 능력이 있느냐 가치 판단하지 않는다니까. 일단 성립이 되면 가치 판단이 진행이 되지. 1번은 맞아 틀려? 틀렸지. 2번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나 취소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맞아 틀려? 여지가 없다 그랬으니까 아따 틀렸나 하지 말고 불성립이니까 여기 무효 취소가 오지도 오던다 그 말이야. 여기서 끝나버렸으니까 여기 문제 고려도 안 되고 여기 고려도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3번 타인의 권리의 매매나 임대차 중요한 건 아까 매매 임대차는 부담행위여 처분행위야. 매매 임대차는 부담행위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부담행위니까 약속만 지키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 그래서 타인의 권리, 타인의 임대차도 무효여 유효여? 유효. 그 다음에 4번에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여기 대리권의 존재는 4층짜리지? 그러니까 특별 효력 요건이지. 5층에서도 특별 효력 요건, 3층까지는 그냥 일반 효력 요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득돼 머릿속에? 그 다음에 5번에 농취증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등기 그럼 또 야 효력 요건이 아닌 게 혹시 성립 요건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혹시 성립 요건 아니요? 또 이상하게 또 틀어서 있지. 자 여기까지가 그냥 법률행위의 종류 성립 요건인데 그냥 그 정도 문제 풀어놓으면 그 이해해 놓으면 돼요. 자, 이 단계는 해결이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배우는 거야. 효력 요건이 이제 당사자에서 또 나와 효력 요건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적에서는 여기서 아까 배웠던 거 목적에서도 한번 외운다. 확가 적타. 목적에서 확정 가능해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계약의 내용이 여기서 확정에서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계약 체결할 때에는 꼭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돼. 그럼 요거 물어보잖아.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즉, 뭔 얘기냐면 매매계약서 쓸 때는 매매 대금이 1억이다 2억이다 꼭 정해져 있어야 돼. 나중에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돼. 그래서 그러면 계약의 매매 대금을 정할 수가 없으면 무효다. 그럼 맞아 틀려? 맞지? 다시 정할 수 있으면 유효. 정할 수 없으면 무효. 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꼭 정해져 있어야 된다.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된다. 자, 25페이지 문제를 봐. 얼른. 25페이지에 여러분 06번에 1번과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07번에 1번을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비교해 놔. 이렇게 문제 풀 때. 얼른 교재 빨리 피워. 빨리 피워 교재. 이거 25페이지에 그 3월달에 하던 것과는 다르다. 빨리 피우라고. 교재에 25페이지 06번의 1번과 07번의 1번을 이렇게 비교해 놓으라고. 한번 읽어보자. 06번의 1번.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꼭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할 수 있으면 돼. 그럼 밑에 7번의 1번을 봐. 확정할 수 없다. 그랬지? 그럼 무효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이렇게.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이해 가셨나? 다시 해. 매매 대금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정할 수 있으면 유효이고 정할 수 없으면 무효. 우리 무효사유 배우니까. 해결이 돼? 그 다음에 그 계약의 내용을 법률,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는 작업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 계약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는 작업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오늘 나한테 프린트 2페이지로 가봐. 자, 1페이지 다시 간다. 1페이지 2번 가는데 2번에 별표에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이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러나 오른쪽에 청약은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 확정적이어야 된다. 그 말. 청약은 확정되어 있어야 돼. 두 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은, 다시 해. 계약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돼. 청약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두 개 비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여기 봐. 이제. 갑의 토지를 갑이 생각을 의사라고 불러요. 생각을 의사라고 하고, 이 의사를 갑이 속마음에 진짜 생각이라고 해서 이걸 진이라고도 해. 진짜 생각이 96만 원이야. 그런데 얼마에 팔 생각이었느냐면 토지를 96만 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계약서에 쓸 때는 어찌된 용무지 실수로 잘못 썼는지 이렇게 16만 원으로 얼마로 표시했냐면 이걸 계약서에는 16만 원으로 표시했어. 이렇게. 그럼 이 표시된 16만 원을 이 진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객관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가의라고 돼. 가의. 한번 요건다. 진의, 가의.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 합성어야. 다 같이 의사표시. 그럼 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갑을 간의 매매 대금을 96만 원으로 갑의 의사대로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표시된 대로 객관적 의사대로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불러. 한번 해보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의사대로 정해. 계약서 내용을. 규범적 해석은 의사대로, 표시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목만 알면 돼. 자연적 해석은 여러분들 지읒은 지읒대로.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은 그냥 지읒대로 해버리면 돼. 어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지읒대로요, 기억대로요. 둘들 만드는 이 강의 아주 미안해 죽겠어. 창피하기도 하고 나 이런 거 강의할 때 죽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에 한번 봐. 프린트에 1번에 다 지읒은 지읒대로, 기억은 기억대로. 그거 여러분 나하고 약속해야 돼.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들었나? 두 번째는 여기 봐. 이 계약의 내용을 자연적 해석은 진의대로 하는 거고, 규범적 해석은 진의대로, 객관적 의사대로. 그런데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의사를 알면 자연적 해석해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 애호본다. 알자가 뭔 뜻이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의사를 알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 그럼 모르면 규범적 해석해야 할 따라다. 모르면 꺼져라 썼잖아. 이렇게. 외운다. 알자. 모르면 가. 일단 자연적 해석이 뭔지 외워야 돼. 지읒은 지읒대로, 기억은 기억대로. 근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언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계약의 내용을 지읒은 지읒대로, 기억은 기억대로가 할 때에 이렇게 정해야 될지 이렇게 정해야 될지 판사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계약의 내용을 정할 때는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을 먼저 고려해. 이 목적이나 의사나 같아. 두 번째는 사실인 관습, 그리고 임의법규,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을 정할 때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가 계약서 내용을 정하지 못했을 때, 야, 내 실력으로는 못 정하겠다. 그러면 그냥 판사 양심대로 정하라는 거야. 이거 해석의 표준이라고 불러. 그 밑에 한번 외워본다. 4번 따른다. 목사 임신이 해석의 표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나오는 게, 여기 봐. 갑이 은행에 가서 여동생 을의 이름으로 여동생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어. 그래서 명의 대여해서 갑의 이름으로, 갑이 여동생 이름으로 차명 소비대차를 해. 차명 소비대차. 그러면 은행은 여기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은 명의자는 계약서를 썼을 때 명의자는 을이고 행위자는 갑이야. 그러므로 여기서 행위자와 명의자가 같아 달라.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돈을 받을 것인가 문제가 생겨.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가. 그래서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여러분들이 일치만 알면 돼. 따라서 일치하면. 그게 5번이 당사자 확정인데 여러분은 일치하는 대로. 즉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같으면 일치하는 대로 갑이나 을이 정해져. 근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잖아. 그러면 합리적인 상대방 입장에서 정해져 버려. 두 개만 외우면 돼. 따라서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판사가 정해, 상대방 입장에서 정해. 그렇게 외워버리면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목사 이준들을 해결했고, 그 다음에 아까 따라서 알면 무슨 해석을 하고 그랬어? 다시 한번 알자, 모르면 가. 그게 대표적인 게 이게 5표시 무효의 원칙이야. 5표시 무효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 그 3번은 5표시 무효의 원칙은 몇 단계로 해결하라고 그랬어? 3단계. 다시 한다. 5표시는 3단계. 이게 뭐냐면 이거요. 이게 뭐냐면 갑이 X 토지도 있고 등기 무효 Y 토지도 있는데 을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2억의 사고 파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게 X 토지, Y 토지 사건이야. 그 A로 나오도 않고 B로 나오지도 않아 그냥. 그리고 두 사람이 갑과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한 것도 안 나와. 그냥 매매했다고 나와. 그래서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1억의 사고 파기를 합의를 했어. 합의를. 근데 계약서에다가 실수로 자, 매매 계약서에다가는 실수로 위치 X 토지 쓴다고 한 게 Y 토지로 써버린 거야, 계약서에는. 그러면 계약서에는 표시를 잘 한 거예요? 잘못 표시한 거예요? 여기 봐. 이 매매, X 토지에 대한 매매는 확정 유효지? 매매 합의는 확정 유효 아니야, 요거. 근데 잘못 표시는, 잘 봐. Y 토지 표시는 무효요, 불성립이요. 그렇지, 계약이 안 이루어졌잖아, 이런 게. 그래서 O 표시는 불성립이고 부존재니까 취소 문제 안 생긴다는 거예요, O 표시는. 오케이?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Y 토지에다가 등기가 돼, 3단계로. X 토지 을구에다가 1번 가백에서 2번 소유권 이렇게 써야 되는데 Y 토지에 등기부가 되어서 1번 가백에서 2번 을로 됐다고. 유효요, 무효요? 무효, 3단계. 그럼 여기서 3번 Y 토지에 대해서 제3자 나타나면 절대 무효, 상대 무효. 제3자 권리 취득하겠어, 못 하겠어?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니까 등기를 유효라고 믿은 사람 보호되지? 이게 전형적인 사례 문제예요. 자, 여러분 5표시 무효의 원칙은 몇 단계? 그래서 3단계로 해결하고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법률행위의 확정이야, 확정. 자, 문제 풀어보자.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신 것 같아, 아주.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역시 백헌의 문화생다워. 37페이지를 가. 37페이지. 37페이지 봤더니 법률행위 해석 나오나? 여러분들 해석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해석은 법률행위 해석이 뭘 원하면 해봐. 법률행위 해석이라면 밑줄 것이고 목적을
확정하는 일 이렇게 써야 돼. 목적을 확정하는 일. 계약의 목적을 확실하게 확정이 뭐냐면 확실하게 정하는 걸 확정이라고 하잖아. 목적을 확정하는 일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 근데 목적을 확정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요? 당사자가 해, 판사가 해. 판사가 오는 거예요, 판사가.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는 판사가 하는 거예요. 의사대로 올 것인가, 표시대로 올 것인가를. 자,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유형이 나오네, 거기에. 일단 한 장 넘겨보셔. 39번이 전형적인 그런 기초문제요. 2번 본다. 자연적 해석이란, 아까 자연적 해석은 지읒은 지읒 동그라미 쳐. 자연적 해석가 지. 그리고 진의 나오지? 진의를 밝히는 것이다. 맞아, 틀려? 맞네. 2번. 규범적 해석이란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기억이지?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맞아? 3번. 의사표시 해석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동그라미 쳐. 아는 경우. 알았대. 그러면 알자 해야 돼? 따라서 알자. 모르면 가. 그러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여기 봐.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밑줄 것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상적 의사라고 해서 가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4번은 맞아서 틀려서 알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다시 한번 알자. 근데 규범적 해석을 한다 이렇게 써놨잖아, 지금 뒤에는. 동의해? 그 다음에 자,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착오 취소 문제 생겨 안 생겨? 여기 착오 취소 안 생긴다 그 말이야. 갑과 을이 X 토지로 합의했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표시했을 때는 이미 이렇게 정해졌어. 확정 유효니까 취소 문제 안 생긴다 그 말이야. 또 부존재니까 Y 토지로 계약서에다가 잘못 쓴 것은 성립이요, 부존재요? 부존재는 취소 문제 없잖아. 이거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등기는 확정 무효지? 이건 등기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취소 문제도 없어,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 오표시 무효의 원칙에서는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됐나? 이제 문제 1번만 남았네? 당사자가 거래 관행 나왔네. 거래 관행.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 그것이 이거야. 당사자가 거래 관행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 거래 관행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 목사임신 이거였어. 목사임신 이런 게. 1번에다 메모해. 왼쪽에다가. 그 내용을 보고 1번 지문을 보고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써? 1번에다가 왼쪽에다 메모해. 조그맣게 해석의 표준. 해석의 표준 해놓고는 판사가 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해석을 하기는 해야 돼. 근데 해석의 표준이 1단계가 뭘 고려해야 돼? 먼저 목적. 두 번째는 사실은 관행. 여기 거래 관행 나왔어. 관행. 그 다음에 임의법규 그리고 신의 성실. 그래서 해석의 표준은 목사임신 이렇게 외워야 돼. 다시 한번 목사임신. 이해하셨나? 이걸 물어봤다 하시면 안 돼. 시험 지문 지금 여기를 물어봤구나. 이 단계를.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프린트 2번 한번 보자. 오늘 알아들은 프린트. 프린트 2번 왼쪽에 뭐라고 되냐면 제목이 목적의 확정과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랬고 그 목적을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이고 그리고 청약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 애초부터 확정되어 있어야 돼. 애초부터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지읒은 지읒대로 기억은 기억대로 아시겠나? 자연적 해석은 진의대로 규범적 해석은 객관적 의사대로 그 다음에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위를 알면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모르면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해석의 표준에 다 같이 목사임신. 자, 40번 한번 풀어보자. 문제 38페이지에 40번. 갑이 자기 소유 아파트를 을에게 1억 9천만에 매도할 의사, 동그라미 쳐. 의사. 1억 9천에 매도할 의사였는데
청약서에는 1억 6천만 원이 나왔지? 그러니까 1억 6천이 표시 아니야. 1억 9천이 의사, 1억 6천이 표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대. 갑의 진위를 알 수 없대. 그러면 진위를 알면 자연적 해석하라 그랬지? 알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의사대로 해야 돼. 표시대로 해야 돼. 그래서 1억 6천만 원, 즉 1억 6천 표시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 방법을 무슨 해석? 이렇게 나오면 그냥 껌이지. 다시 한번 알자. 모르면 규범적 해석. 그 얘기했죠. 알자 모르면 규범적 해석.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